강력반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모텔 연쇄 살인범 김소영이에요. 살원 내용이 경악스러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한 방송사 제작진이 구치소 이 접견을 통해서 김소영의 메시지가 전해진 건데, 엄마 밥 먹고 싶다. 여기 있는 게 무섭다. 무기징역 받을 것 같아서 무섭다.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엄마 못 볼 것 같아서 무섭다라는 이 김소영의 뭐랄까요, 인터뷰를 할 수는 없고, 김소영의 지금 뭐 현재 입장이겠죠. 이 전해져서 경악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반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태연해요. 글쎄 말입니다. 두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엄마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사람을 둘을 죽였는데 본인이 무기징역 받을 것 같아요. 무기징역? 예. 그러니까 보통 생각이라면 사람을 이렇게 둘이나 죽였고 다 했으면 사형받지 않을까 겁을 먹을 텐데 김소영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무기징역 받을까 걱정한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태어난 것 때문에 저게 무섭다는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지능이 굉장히 높다. 높고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무기징역 얘기하면 변호사가 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사람 둘을 죽여놓고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부상에 상해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못 나갈까 봐 그게 무섭다라고 말하는 이 범인의 심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가장 강력한 에고센트릭, 자기중심성이죠. 기준이 자기밖에 아닌 거. 나밖에 모른다. 남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조금 다친 거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엄마 못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사람 죽여서 그 엄마들한테 아들이나 사람을 못 보게 하면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이게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밥 먹고 싶다는 뭡니까? 엄마 밥 먹고. 그러니까 보통 저런 면에서는 가장 생각이 퇴행된다고 하는데 가장 감각적으로 얘기가 된다고 해요. 밥 아니면 뭐 따뜻한 거 이런 걸 찾는다고 해요. 범행 과정에서도 사실 먹을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고기나 뭐 치킨이나 이런 거. 이번에도 또 엄마 밥 먹을 거에 집착합니까? 사페들이 보통은 퇴행적 감각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촉각이랑 뭐 이렇게 이 먹는 거라 이런 것들에 좀 더 이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김소영은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 김소영이 뭔가를 속이려 하는 것 같다라는 우리 또 반장님의 지적도 있었잖아요. 지난 8월 자기가 범죄 피해를 받았다. 약은 무서워서 재우려고 먹인 거다. 가료약이라 용량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고유정 사례를 계속 듭니다. 고유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범행을 했느냐? 자기가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공격했다라고 했죠. 똑같은 반응인 거고, 실제로 저 양은 50알이 넘는 양입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정도 먹으면 상당히 위험하죠. 저걸 가지고 그냥 단순히 재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기는 겁니다.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로 하면서 계속 우기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도 각성도 되고 타인한테도 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말 절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범죄 프로파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20살 김소영입니다. 신상이 공개가 됐죠.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의자의 정보가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건데요. 경찰에서는 기존 피해자들 외에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2명이 더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와 관련한 것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지 한 달 만에 이 검찰의 기소가 오늘 있을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좀 뒤늦은 뒷북 신상 공개가 아니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공식적인 신상이 아닌 개인 SNS의 신상이 이미 공개된 바가 있죠. 그리고 죄질에 비해서 공개를 했어야 마땅한 게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요. 범행 수법의 잔혹성, 이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보아서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다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본 결과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을 했고 오히려 이 약물을 통해서 독사를 시도했다는 점, 잔혹성이 충족되었다. 그리고 알 권리의 측면이라든가 유족 측도 공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상 공개가 합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점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 버렸고 오히려 사적 제재라고도 볼 수 있는 이미 인터넷상의 SNS 등이 공개가 되어서 너무 늦은 공개가 아닌가라는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유족 측에서도 여러 차례 신상 공개를 요청을 해왔었죠. 자, 그런데 이 김소영이 신상 공개를 거부했다. 나는 거부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나와서요. 이 김소영은 신상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워낙 이 피해자가 너무나도 참혹한 이 결과를 맞이했으며 이 추가 피해자들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네. 당연히 공개가 됐어야 하는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이 구속기간 만료인 만큼 이 곧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경찰이 추가 피해자로 2명이 더 확인됐다. 그러면 이제 추가 기소도 가능성이 당연히 남아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명은 상해를 입었고 2명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 1, 2차 범행 사이에 추가로 어떤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SNS 메시지 등을 분석해 보면 여러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만나자고 제안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건대 경찰에선 지금 날짜도 특정을 했고요. 정확하게 약병이라던가 독사를 시도했다는 부분의 물증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대화 내용 등을 통해서 충분히 추가 범행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피의자 김소영과 관련해서는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25점이 나왔다. 사이코패스로 판명이 났고요. 이것 말고도 파면 팔수록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과거에 또 수차례 절도 사건에 휘말렸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뭐 어떤 절도 사건 내용이었습니까? 2024년도에 이 김소영과 함께 청소년 센터를 다녔었다라는 그런 지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좀 충격적인 부분은요. 먼저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고 지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환심을 산 다음에 좀 친하게 지내고자 한다면 갑자기 물건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지갑이나 에어팟 같은 것을 가져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CCTV를 확인해 봐야겠다.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너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아니다라고 펄쩍 뛰다가 CCTV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돌연 범행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절도 사건이 발각되고 나면 모든 지인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또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먼저 환심을 사고자 대화를 걸고 다가가고 이런 비슷하네요. 그렇죠. 어허. 그런 행태를 보이다가 돌연 절도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이런 유사한 형태를 보여왔던 것이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로 하던 방식이 점점 진화해서 살인까지 가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